술 취한 아내의 잔인한 속삭임, 남편의 죽음을 바라는 그녀의 비밀, 그리고 운명의 역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부부의 삶 속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초래한 극적인 운명의 역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이에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조용히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함께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1점. 성실한 남편과 변해버린 아내. 옛날도 아니고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죠.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남자 민준 씨예요. 그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어요.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출근하고 밤늦게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삶. 몸은 비명질렀지만 가족을 위해 버티는 그런 전형적인 가장이었죠. 출근길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민준 씨는 늘 다짐했어요. 오늘도 수진과 우리 예쁜 지은이를 위해 열심히 해야지. 그런 다짐을 할 때면 민준 씨의 마음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어요. 그의 아내 수진 씨는 38살로 어느덧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죠. 수진 씨는 젊었을 때 동네에서 미모로 정말 유명했대요. 결혼 전에는 작고 예쁜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밝고 활기찬 미소를 던지던 매력적인 여자였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고 고단한 육아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녀는 점점 변해갔어요. 아이는 하나, 딸아이 지은이인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은이는 아빠를 닮아 참 착하고 밝은 아이였죠. 민준 씨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어요. 수진아, 오늘도 고생 많아. 정말 사랑해라고 퇴근할 때마다 습관처럼 말하곤 했죠. 하지만 수진 씨의 대답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어요. 응, 알았어라고 쏘아붙이거나 아예 대꾸도 없이 고개만 까딱이는 정도였죠. 민준 씨는 그 변화가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시작된 걸 느꼈어요. 수진이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내가 더 잘해야 하나? 그는 매일 밤 그런 생각으로 겨우 잠들었어요.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설 때 아내의 환한 미소를 기대해보지만 점점 그 미소가 사라지는 게 눈에 보여 민준 씨의 가슴은 아릿했어요. 내가 부족한가? 더 노력해야 해. 민준 씨의 내면은 항상 그런 자책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점. 소주병에 잠식된 일상과 의심의 시작. 수진 씨의 본격적인 변화는 술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를 핑계로 가끔 친구들과 마시는 소주 한 잔이었죠.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지은이 재우고 먼저 자라고 말하며 나가곤 했어요. 민준 씨는 늘 조심히 다녀와. 사랑해라고 위로하며 웃어주었죠. 하지만 그 가끔이 자주로 변하더니 결국 매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수진 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 씨가 마주하는 풍경은 텅 빈 소주병이 테이블에 굴러다니고 아내가 비틀비틀 일어나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왜 또 마셨어? 건강에 안 좋아라고 간절하게 걱정하면 수진 씨는 비릿하게 웃으며 걱정 마.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거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 무언가 서늘한 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민준 씨는 그때부터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어요. 아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지?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가? 그는 수진 씨의 눈빛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머물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특히 밤늦게 그녀가 핸드폰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우는 모습이 너무나 수상쩍었어요. 누구랑 채팅을 하는 걸까? 그냥 친구들인가?
민준 씨의 마음은 점점 의심의 먹구름으로 물들었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하며 꾹 참아 넘겼습니다. 3. 동창회. 독이 든 사과를 먹다. 그 변화의 결정적인 발단은 수진 씨의 고등학교 동창회였어요. 큰 기대를 안고 나갔던 동창 모임에서 수진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동창들은 하나같이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한 친구는 대기업 임원 남편 덕에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을 휘엄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부유한 사업가 남편과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었죠. 특히 이혼 후 재혼에 성공한 친구 혜진이가 수진의 눈을 멀게 했어요. 혜진이는 화려한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올리며 말했죠. 수진아, 너 아직도 그 고리타분한 월급쟁이랑 사니? 나 이혼하고 재혼하니까 인생이 그냥 꽃길이야. 내 새 남편은 부자라서 매일 쇼핑하고 여행 보내줘. 너도 왜 그 무능한 민준이 붙잡고 고생하며 사냐? 이혼하면 돈 많은 남자 널렸어. 나처럼 자유롭게 좀 살아봐.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거들었어요. 맞아. 수진아, 내 미모면 이혼해도 금방 능력 있는 남자 잡을 수 있어. 우리처럼 사는 게 어때? 매일 파티하고 쇼핑하고. 혜진이 봐봐. 새 남자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졌잖아. 수진 씨는 그들과 자신의 초라한 삶을 비교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저 민준 때문에 매일 찌질하게 집안일이나 하고 돈 걱정이나 하고. 나도 혜진이처럼 이혼하면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입고 살 수 있을 텐데. 저 민준이 빨리 사라져버리기만 하면. 그녀는 동창들의 독이 든 이야기를 들으며 헛된 꿈에 부풀었어요. 남편만 없으면 나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칠 텐데. 민준이 빨리 사라지면 그게 바로 자유야. 혜진이처럼 재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 그날 집에 돌아온 수진 씨는 우라통이 터져 더 많이 마셨어요. 민준아, 오늘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 다 잘 살아. 나만 이게 뭐야. 민준 씨는 속도 모르고 수진아, 우리도 열심히 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사랑해라고 위로했지만 수진 씨는 속으로 차갑게 읊조렸어요. 열심히? 당신 때문에 평생 못해. 당신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게 내 자유야.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동창들의 화려한 삶의 영혼까지 저당 잡혀버린 상태였습니다. 4. 거실에 울려 퍼지는 잔인한 폭언. 이제 부부 싸움은 아주 사소한 일로도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민준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날이었죠. 회사에서 상사 눈치를 보며 야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니 수진 씨는 이미 만취 상태였어요. 테이블에는 소주병 여러 개가 굴러다녔고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왜 이렇게 늦게 척이어 들어와? 당신 때문에 내가 집구석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수진 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민준 씨는 피곤을 억누르며 미안해, 여보. 오늘 일이 좀 많아서. 지은이는 잘 자?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당신 같은 인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 완전히 망쳤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제발 죽어버려. 그 말은 민준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수진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술 취해서 그러는 거지. 민준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넘기려 했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죽으라고. 당신이 죽어야 내가 자유를 얻어.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나도 동창들처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보란듯이 살 거야.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준 씨는
그날 밤 차가운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내가 정말 나를 이토록 미워하는 걸까? 아니야. 술 때문일 거야. 내일 술 깨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달랬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어제 일 취해서 기억 안 나 라고 툭 내뱉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가슴을 쥐어짜며 아파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나 때문인 거야? 5점. 보험금을 노린 속삭임과 망가진 크리스마스. 하지만 죽어버려라는 말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싸움이 날 때마다, 아니 수진 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그 잔인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왜 사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려고? 빨리 죽어버려. 당신이 죽으면 그 보험금 타서 지은이랑 근사하게 새 삶 살 거야. 민준 씨는 처음엔 죽고 싶을 만큼 충격이었지만 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요. 점점 그 독설에 무뎌져 갔어요. 하지만 무뎌진 껍데기 아래로 상처는 고름처럼 쌓여갔죠. 수진 씨는 낮에는 지은이를 학교에 보내는 평범한 엄마처럼 행동했지만 해만 떨어지면 술병을 들고 괴물로 변했어요. 취하기만 하면 숨겨둔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죠. 내 찬란한 젊음, 당신 같은 놈 뒷바라지하다 다 날렸어.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고 명품 두르는데 나는 이 좁아터진 아파트에서 썩고 있다고. 나도 혜진이처럼 이혼만 하면 으로 시작해서 결국 당신이 죽어주는 게 내 소원이야 로 끝이 났죠. 민준 씨는 눈물로 호소했어요. 수진아,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지만 수진 씨는 비웃으며 대꾸했어요. 노력. 당신이 당장 죽어주는 게 가장 큰 노력이지. 그 비릿한 웃음이 민준 씨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어요. 민준 씨는 이제 확신했어요. 수진아, 넌 동창회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혜진이의 그 간사한 꼬드김에 영혼을 팔아버린 거야. 한 번은 지은이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민준 씨는 회사 보너스를 알뜰히 모아 근사한 케이크와 지은이가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을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귀가했어요. 수진아, 메리 크리스마스. 지은아,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 선물 들고 왔다. 라고 밝게 외치며 들어갔죠. 그런데 집 안은 공동묘지처럼 어두웠어요. 수진 씨는 거실, 테이블에 엎드려 술을 마시고 있었죠. 방 안은 역겨운 소주 냄새로 진동했고, 지은이는 방문 뒤 구석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좀 참지. 특별한 날이잖아.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진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은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특별. 당신 낯짝 보는 게 나한테는 제일 끔찍한 날이야. 당신만 없었으면 나 지금쯤 다른 돈 많은 남자랑 멋진 곳에 있었을 텐데. 또다시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런 칙칙한 집구석에 있으니 더 화가 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허탕이야.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당신의 죽음만이 나의 유일한 해방이야. 민준 씨의 가슴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어요. 수진아, 너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니? 수진 씨는 광기 서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사랑.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 죽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보험금 타서 지은이랑 해외로 뜰 거야. 혜진이처럼 자유롭게 명품 감고 살 거라고. 그날 민준 씨는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와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냈어요. 아내가 진심으로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걸까? 아니야. 술이 웬수지. 하지만 이게 계속된다면 지은이는 어떡하지? 그는 딸 지은이를 생각하며 베개 적시며 울었습니다. 6점. 불륜에 더 태오라는 환상에 빠지다.
수진 씨의 술버릇은 멈출 줄 몰랐고 친구 모임만 다녀오면 증세는 더 심해졌어요.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걔네 남편은 외제차 뽑아주고 명품백 사주더라. 당신 때문에 나는 이게 뭐야? 로 시작해서 제발 죽어서 보험금이나 남겨줘. 혜진이처럼 돈 많은 남자랑 살게. 라는 폭언으로 끝났죠. 민준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참았어요. 수진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건 병이야. 치료받자. 하지만 수진 씨는 치료. 당신 면상이 제일 큰 병이야. 그냥 사라져버려. 라고 쏘아붙였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이는 울며 매달렸어요. 엄마.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으면 안 돼. 하지만 수진 씨는 취해서 어린 딸에게까지 잔인한 소리를 내뱉었어요. 지은아, 아빠 죽으면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엄마가 돈 많은 새아빠 데려올게. 아주 부자 아빠로. 민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엄마 나빠. 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 라고 울며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민준 씨는 딸을 안아주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지은이가 망가지고 있어. 나 때문에 내 딸이 지옥에 살고 있어. 수진 씨의 외도는 사실 동창회 직후부터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혜진이의 너도 자유를 찾아라. 돈 많은 남자. 널렸다는 꼬드김에 완전히 넘어간 수진은 혜진이 소개해준 태호라는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죠. 태호는 자신을 성공한 자산가이자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수진 씨를 화려한 말발로 유혹했어요. 수진 씨,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그런 월급쟁이랑 썩다니 비극이에요. 나랑 만나요. 내가 당신 인생 꽃길로 만들어줄게. 내 사업 성공하면 지은이까지 다 책임지고 해외로 데려가 줄게요. 수진 씨는 그래, 민준이만 없으면 나도 이 사람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공격적인 불륜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들은 고급 호텔에서 미래를 즐겼고 수진 씨는 태호의 품에서 속삭였어요. 태호 오빠, 당신처럼 멋진 남자를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민준 그 인간 때문에 내 황금 같은 시간이 다 날아갔어. 태호는 음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혼해.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대신 내 사업에 조금만 투자해봐. 그럼 대박 나서 우리 진짜 부자로 살 수 있어. 수진 씨는 그 사탕발림에 영혼까지 홀려 민준 씨 몰래 비상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민준 씨에게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던 그 말들은 이제 단순한 주사가 아니라 태호와의 새 삶을 향한 뒤틀린 욕망에서 나오는 진심이었던 거죠. 7점 탐정의 보고서와 법정의 심판.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내의 변화를 묵과할 수 없어 탐정을 고용했어요. 아내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 후 탐정이 가져온 봉투 안에는 민준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호텔에서 태호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수진 씨의 사진. 그리고 태호에게 민준이 빨리 죽거나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적나라한 음성 파일들. 민준 씨는 온몸을 떨며 수진 씨에게 사진을 내던졌어요. 수진아, 이게 다 뭐야? 태호, 사업가. 당신이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한 거야? 그러자 수진 씨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독이 오른 뱀처럼 소리쳤어요. 그래,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내가 밖으로 돌게 만든 거라고. 당신이 진작 죽어줬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했잖아. 민준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물었어요. 지은이는 어떡하고? 우리 사랑했던 기억은 다 어디 간 거야? 수진 씨는 차갑게 비웃었어요. 사랑, 걔나 주라 그래. 태호 오빠가 나한테 줄 명품이랑 해외여행이 진짜 사랑이야. 결국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사유는
아내의 불륜 및 반복적인 살해 위협과 폭언이었죠. 법정에서 수진 씨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농담이었다며 발뺌했지만 민준 씨가 제출한 녹음기와 사진은 빼도 닥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수진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도 탄식이 터져 나왔죠. 판사는 엄중하게 판결했어요. 피고의 위협적 발언과 불륜 증거가 명확하므로 이혼을 인정한다. 유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양육권은 원고 민준 씨에게 부여한다. 지은이는 민준 씨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나섰어요. 아빠, 엄마 왜 저렇게 됐어? 지은이가 울먹이자 민준 씨는 딸을 꼬박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팠나 봐. 하지만 이제 걱정 마. 아빠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 수진 씨는 법정 문 밖에서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태호 오빠가 곧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점 무너진 신기루와 인과응보. 수진 씨는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태호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이제 나 자유야. 우리 지은이 데리고 해외로 가자. 여기 내 이혼 보상금이라 긁어온 돈이야. 얼른 투자해서 우리 부자 되자. 하지만 수진 씨가 모든 것을 걸었던 태호는 희대의 사기꾼이었어요. 좋아. 일단 이 돈부터 입금해. 내가 금방 정리해서 올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호는 수진 씨의 전 재산을 들고 증발해버렸어요. 태호야. 태호 오빠. 어디 있어? 수진 씨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집을 찾아갔지만 태호의 전화기는 없는 번호였고 그가 살던 고급 오피스텔은 단기 렌트한 가짜였죠. 수진 씨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어요. 친구 혜진에게 전화했지만 혜진은 차갑게 응수했어요. 야, 내가 멍청해서 사기당한 걸 왜 나한테 난리야? 끊어. 수진 씨는 결국 보증금 몇 백만 원짜리 곰팡이 핀 원룸으로 쫓겨났어요. 태호야, 왜? 당신 나 사랑한다며.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예전처럼 술을 마시며 울었지만 이제 그녀를 걱정해줄 민준 씨는 곁에 없었죠.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동네에 퍼진 남편, 죽으라고 빌던 불륜녀라는 소문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결국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입에 풀칠만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녀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아침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 오늘도 이 짓을 해야 하나 중얼거리며 출근하고 밤에 돌아와서는 민준아, 내가 왜 그랬지? 지은아 미안해. 라며 후회의 눈물을 쏟았죠. 지은이가 보고 싶어 학교 근처를 서성거렸지만 민준 씨의 단호한 거절에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민준아, 당신이 죽길 바란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이 매일 죽고 싶어.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9점 재기한 남편과 뒤바뀐 운명. 반면 민준 씨는 지은이를 위해 기적처럼 일어섰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는 회사 일에 미친 듯이 몰입했고 그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어요. 민준 부장님, 아니 이제 민준 이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 그는 중소기업의 별이라는 임원 자리에 올랐죠. 그는 인생의 암흑기에 자신과 지은이를 따뜻하게 보듬어준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새 아내는 지은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죠. 아빠, 새엄마가 해준 밥 진짜 맛있어. 나 이제 너무 행복해. 지은이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민준 씨는 생각했어요. 수진아, 내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잔인함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수진 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쌍한 영혼이라 생각하며 있기로 했죠. 10점. 비 내리는 날의 마지막 해후.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민준 씨가 새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정문 앞에서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초췌한 여인을 발견했죠. 바로 수진 씨였어요. 그녀는 낡은 옷을 걸치고 민준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미쳤었어. 당신 죽으라고 한 말들 다 진심이 아니었어. 술 때문에, 그 사기꾼 태호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 전 재산 날리고 지금 정말 힘들어. 지은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수진 씨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차가웠어요. 수진아, 내가 한 말들은 내 가슴에 이미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어. 용서는 할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너를 다시 받아줄 순 없어.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자. 행복해지길 바랄게. 민준 씨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우산을 쓴 채 단호하게 돌아섰어요. 수진 씨는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민준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제발 나처럼 되지 말고 행복해.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수가 되는 말을 내뱉지 마세요.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곁에 있는 진실한 행복을 짓밟지 마세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엔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